로봇이나 우주항공 모멘텀까지 같이 얻는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지금 전고체 배터리 얘기했을 때 아까 삼성 SDI 말씀드렸는데 예.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ETF를 상장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매수하셔야 된다. 스페이스X에 납품을 하면서 실적 개선이 될 것 같다라고 목표가를 상향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개인 투자분들이 철저하게 손절하고 있고 외국인 보유 비중이 지금 2달 가까이 늘고 있습니다. 삼성 SDI에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소재를 납품받겠다. 실질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거죠.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것 같다. 네, 이민수의 경제토크 2차전지 이야기, 전고체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손여러 본부장과 얘기하겠습니다. 2차전지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막 네. 반도체만큼 수급을 끌어가는 건 아니니까 전고체만 뭐 혼자 독주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업황 분위기가 같이 가면서 물론 또 로봇이 움직여야 되는데 로봇도 요즘 그렇기 때문에 그죠? 전고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단순하게 이제 전고체 배터리 했을 때는 이제 전기차에 대한 의존도보다는 로봇이나 우주항공 모멘텀까지 같이 얻는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사실 오늘 탑픽으로 어느 섹터를 말씀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하필이면은 저번 달에 양극재를 말씀드렸고 저저번 달에 장비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전고체를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고 판단했었고요. 오늘도 안타깝게도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음전환됐지만 변동성이 큰 섹터는 전고체 배터리이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를 봐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고체 배터리 얘기했을 때 아까 삼성 SDI 말씀드렸는데 예.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삼성 SDI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나왔을 때 두 가지 뉴스가 나왔는데 삼성 SDI가 유럽향 전기차 매출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뒤쫓아서 북미 ESS 공략, 그 다음 그 아랫단에는 그럼 삼성 SDI가 차세대 먹거리로 삼고 있는 배터리는 전고체이기 때문에 전고체죠. 예. 전고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보니까 삼성자산 운용에서 전고체 배터리랑 ESS 관련 종목에 집중 투자는 ETF를 상장을 했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에 대한 낙수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을 소개해 드릴 때 가급적 좀 대장급 종목들 위주로 좀 예. 보시면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저는 사실 오늘 마음속으로는 제가 탑픽을 대주전자재료를 하고 싶었는데 대주전자재료는 제가 올해 1월 달에 그렇죠. 전국에서 대주전자재료를 스페이스 X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와 탑픽으로 제일 먼저 소개를 드린 거기 때문에 약간 이제 저한테는 독이 든 성배 같은 종목입니다.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 괜히 이 종목 다시 들어갔다가 수익은 볼 수 있겠지만 수익이 과거에 봤던 것 대비해서 절반도 안 될 거기 때문에 대주전자재료는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반드시 매수하셔야 된다. 그래서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에 제가 보면서 스페이스 X에 납품을 하면서 실적 개선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실적이 1분기 때 개선이 실제로 됐는데 2분기 컨센서스는 적자가 나오면서 적자가 나오면은 대주전자에 대한 상방 이 압력은 조금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도 어제 이 종목을 볼 때는 수급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좀 기관 순매도 나왔고 마이너스 5% 하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손본부장이 대주전자재료 오늘 탑픽으로 안 갖고 온 이유를 알겠다. 예전에 너무 빛난 연광을 가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살인 모습 알겠는데 난 개인적으로 대주전자재료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매수를 하겠다. 이러신 분들 조금 대주전자재료 권해드리고요. 네. 키움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하반기 실적 개선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상향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근데 그 스페이스 X에 대한 납품 기대감에서 진전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팩트 체크는 해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한농화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4가지 종목을 말씀드리고 탑픽은 제일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면서 3가지 종목은 매매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 중에서 제일 매매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게 한농화성이다. 한농화성은 오로지 매매 관점이다. 근데 제가 매매 관점을 소개를 드리면서도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면서도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 종목들은 뺍니다. 근데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정밀화학 제조사업이나 뭐 계멸 활성제나 뭐 특수산업용 유화제를 만들고 있는데 일단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매매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본업을 잘하고 있어요. 연간 실적 흑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 국책과제 선정을 통해서 전해질 핵심 유기 소재를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이후로 6개월이 넘었는데 결과물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농화성 보면은 우하향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 관련 뉴스가 나왔을 때 슈팅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개인 투자분들이 철저하게 손절하고 있고 외국인 보유 비중이 지금 2달 가까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 뉴스가 나왔을 때 투심이 돈 것이 확인됐을 때는 한농화성을 매수해 보시면은 단기 수익 굉장히 많이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네. 있고요. 전고체 얘기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한농화성이고 이수죠.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음. 경우는 고민했습니다. 제가 타픽을 오늘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를 할 건데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랑 근소하게 밀렸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약간 변동성 때문에 밀린 것 같아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그렇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도 그렇고 이름을 들었을 때 이 종목은 감사 시즌에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기업이죠. 그렇죠. 이수그룹이 네. 롯데그룹인데 그렇죠. 예. 그런 거래 정지 위험은 전혀 없고 사실은 거래 정지 위험이라는 게 뭐 3년 연속 적자라든가 뭐 자본 잠식이라든가 이런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나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한농화성처럼 매년 연간 실적이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간혹 분기나 연간 실적이 적자가 나오긴 하지만 앞에 든든한 전방 기업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부에는 너무 문제가 없어가지고 갖고 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질적인 업무라고 있는 거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는 이제 완공을 했는데 준공을 했는데 연간 150톤 규모로 설계돼가지고 이걸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용 황화리튬을 할 거다. 근데 여기서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과하게 투자를 안 한 겁니다. 탄력성을 둬가지고 일단 시장을 150으로 하는데 어쩌다 갑자기 전고체 배터리 수요가 증가했을 때는 500톤까지 공급량을 증가할 수 있도록 예비 플랜트만 지어놓은 거.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 성장 속도에 맞춰서 투자 부담을 줄이면서도 탄력적으로 회사를 운용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 근데 여기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한 이제 이수가 롯데한테 밀린 거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끼가 많습니다. 모멘텀이 두 가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2차 전지용 소재 기업인데 여기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탑픽이 된 이유가 나옵니다. AI 가속기용 일렉코일 제조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엔비디아 측의 요청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AI 가속기용 회로박을 원래 올해 하반기에 납품하려고 했는데 엔비디아 측에서 당겨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5월부터 당겼기 때문에 아마 올해 3분기나 4분기에는 실적이 반영될 거다. 근데 그냥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얼마 개선됐다. 요거까지 나오면 안 되고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애널리스트 분들은 반드시 롯데 이제 IR 담당자죠. 애널리스트가 아니고 IR 담당자분은 실적 발표 공시할 때 반드시 이 내용을 넣어주세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얼마 개선됐는데 몇 퍼센트는 뭐 2차 전지용 동박이고 몇 퍼센트는 엔비디아에서 요청한 AI 가속용 동박이 납품돼서이다. 이런 이야기만 나와주면은 저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굉장히 강세 보여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차트를 보더라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 중에서 이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일간 변동성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전고체 관련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변동폭이 커요. 변동폭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충분히 과대 낙폭 기록을 했고 이 낙폭 과대도 보통 외국인이 팔다가 일정 아래로 내려오면 이제 개인이 손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완전 단기 박스권 이탈하려고 하니까 개인의 손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인의 손절이 나왔고 기관이 정리하면서 그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변동성 측면에서 할 때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를 전고체 배터리 소재에서는 탑픽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소개드린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전고체 하면 말씀하신 대주전자, 한농화성, 이수 스페셜티 이게 이제 그 중에서도 이수 스페셜티가 대장주 격인데 그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를 전고체 탑픽으로 주셨는데 그럼 여기는 2차 전지 원래 동박 이런 거 하는데 없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동박 쪽이고 있고 전고체는 뭐가 연관돼 있는지 이제 AI 이제 원래는 화합물계 이제 고체 전해질 기술을 이제 산업통상자원부로 인증을 받았는데 이 전고체 배터리용 소재에 대한 실적 반영 가능성.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양산 체계를 갖춘 기업이 있고 기술 개발을 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기술을 산업통상자원부로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특허를 받은 기업이 전방 기업에서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소재를 납품받고자 할 때 납품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지금 보면은 제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전고체 배터리 소재를 보면은 이 전고체 배터리에 쓰이는 전해질은 뭐 입자 크기나 균일도가 있을 때 뭐 뭉치거나
뭐 효율이 떨어지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에서는 케톤계 분산제를 활용한 황화물계 소재를 만들어서 그 효율을 올려준다라고 하고 이 올려주는 기술에 대해서 인증을 획득했다고 하기 때문에 아직 결과적으로 내부 정보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2027년에서 삼성 SDI에서 만약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소재를 납품받겠다 이러면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찾겠죠. 그러면서 이 소재를 떼와가지고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뭐 축적이 안 된다든가 뭐 효율이 떨어진다든가 그럼 이제 계면제 이런 유화제를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한테 요청하면서 이들이 이제 상부상조하면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돼가지고 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